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기 위해서 6.25 안녕하세요. 전쟁부터 고금메아리입니다. 그동안 희생하신 순국 선녀들과 많은 유엔군 참전 용사들과 또 자유를 통일부 찾기 앞에 위해서 와 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도 묵념. 바로 이어서 세 분 연사들의 연설이 있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연설을 해주실 분은 트루스포럼의 전체 대표를 맡고 계신 서울대학교의 김은구 대표님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지지부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트루스포럼을 아껴주시는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의 권유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부 그리고 또 통일부 산하의 기관이 진행하는 전시회에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그런 작품을 전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 그러니까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또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자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만수대 창작사 소속 작가 작품으로 추정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북한 정권의 체제 선전 작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기관입니다. 이곳의 판매 수익이 정권의 연장 그리고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용이 된다는 이유로 2017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서 거래가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들이 현재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의 책임을 유엔이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손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담당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그 막대한 손해가 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북한의 정권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들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것은 반인도 범죄의 공범의 책임을 언젠가는 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의 통일부가 대한민국의 통일부냐 아니면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의 기관이냐,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근데 이것이 참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현재 통일부의 행태를 보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북한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사명에 걸맞게 통일부가 본건에 대응해 주시고 앞으로도 활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주관한 통일교육원 단체에서는 이번 사태를 놓고 뭐 제3국을 격려해서 괜찮다 등의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북한의 미술품은 한국과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이 미술품들은 특히 만수대 창작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으로서 그 모든 예술 활동들이 이게 예술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예술이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는 대량의 그림들을 그냥 찍어내듯이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판매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공산품에 가깝지 예술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준에서 뭐 또한 이게 그 주최단체에서는 이것들을 뭐 팝아트 형식이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는데, 팝아트라는 게 장르가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술가님들도 계시지만 더 정확히 아실 텐데, 근데 북한은 철저하게 반미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예술가들이 팝아트를 한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들인 변명들만 늘어놓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연설을 해주실 분은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2018년에 이 작가님께서 만드신 한미동맹 환정패가 백악관의 연구소장이 되기도 하셨어요. 방주혁 작가님이신지 현재 그 한강기적 문화예술위원회 회장과 또 조각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방주혁 작가님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작가님 이쪽으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두산 통일전망대 사이트에 게재된 온라인 전시 영상 중에 북한의 작가 홍은송의 2019년작 전시물 제목이 강성문화대국에 대해 영상 속 진행자가 그 이 작품을 얘기합니다. 이 전시물이죠. 작품이 아닌 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전시물이 팝아트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제작이 됐다고 하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선 북한 미술은 미국 또는 한국 미술과 비교, 미술 시장과 문화 자체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반미를 내세우는 북한에서 팝아트란 장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북한에서의 화가는 자신의 이념이나 사상, 철학 등을 담긴 개인 창작 활동이 불가능하다. 둘째, 북한에서 화가를 통상 공훈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오로지 당과 국가를 위해 봉직하는 작가로 모든 활동을 당과 국가에 관련하며 모든 작업이 국가의 부름에 의해 이루어진다. 작가의 작품 판매와 전시도 모두가 국가가 관리한다. 셋째, 북한의 미술을 설명드리자면, 우선 북한에서 작가는 당과 국가의 선전도구, 프로파간다 활동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은 모두 선전도구와 외화벌이용으로 이용된다. 북한 작가 중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쾌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쾌대의 작품을 모사본은 다른 작가들이 이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끼는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이 모사본이 평양공항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판매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대미술에서는 이것이 카피이고 모조품이자 가짜라고 보지만, 북한에서는 진짜라고 여긴다. 이것이 북한 미술과 다른 세계의 미술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에 있는 북한 그림들은 실제로 그 화가가 직접 그린 작품이 아닌 우리 미술의 개념을 볼 때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미술품은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없으며 일종의 공산품으로 봐야 한다. 작가는 공장의 근로자와 같고 당과 국가가 생긴다. 작가는 공장의 근로자와 같고 모든 이익은 당과 국가가 책임다. 북한의 관광산수라는 장르가 북한에 실제 존재하는데, 이 장르는 관광용으로 금강산이나 류영산 등을
똑같이 그리는 수백 장을 그려서 외국 관광객들에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작가들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공산품으로서 미술품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원장 백중기라는 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현재 북한 전시물을 버젓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규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릴 때부터 이 지역별로 또 각 마을별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진 사람들은 시 쪽으로 또 도 쪽으로 전국적으로 경쟁을 거쳐서 그 전문 양성기관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4.16 만화촬영소, 만수대 창작사, 그 다음에 우리가 북한을 봤을 때 아이들이 그 기타도 전문적으로 그 어린아이들이 막 연주한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키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술가로서의 어떤 창작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국가에서 명령하는 대로 그것을 수행해내는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설을 해주실 분은 이분은 참 귀하신 분이에요. 그동안 예술가로 활동하시면서 좌파의 이 예술계에서의 그 불합리한 행태를 목격을 하시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서 뛰쳐나온 작가, 현재는 전시중 아트 공작소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조각예술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지인 작가님께서 연설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쪽으로 나가세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은 지난달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남북작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북작가 특별전이라는 전시 제목부터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북한은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제재 대상이며 이는 한반도 안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한민족끼리의 분단을 뜻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제재를 받는 것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과 북을 한데 엮는다는 것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북한을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것이 되며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렇게나 부르짖는 평화라는 단어의 의미와도 맞지 않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 세계에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로 하나의 영토 내에서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부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1장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의 이데올로기를 인정할 수 없음을 헌법으로 명시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포스트 모더니즘 논란을 대두시킨 장 프랑스와 리오타르에 따르면 서로 다른 담론 안에서는 같은 물장 일지언정 같은 해석을 낳을 수 없습니다. 다른 담론 내의 해석이 서로 달라진다면 다른 이데올로기 안에서 당연히 다른 해석을 낳을 것입니다. 이는 만수대 창작사라는 공산주의의 선전선동 최고봉에 서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는 공산주의 선전선동 이외의 해석을 낳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셋째, 저는 이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변월룡의 작품이 전시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변월룡은 연해주에서 태어나 랩킨 아카데미 교수로 재직했으며 1953년 7월부터 소련 당국의 명령으로 북한에 파견되어 북한 미술계를 조직하는 임무를 수행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변월룡의 작품을 문재인 정권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꾸준히 전시하며 알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많은 이들이 거대 서사든 담론이든 뭐든 다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데올로기에 대해 반대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시대의 마지막 이데올로기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이며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그 누구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통일부가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을 대한민국에 전시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예술에 종사하는 일개 국민으로서 선동을 위한 예술은 예술이 아니며 선동을 위해 강압적으로 만들어지는 예술 역시 예술이 아니며 독립현대미술관의 변월룡의 작품, 통일교육원의 만수대 창작사 작가 작품 등의 모든 강압적인 예술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기사를 접하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글에다가 북한 선전 포스터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진과 이게 지금 통일부에서 전시한 사진인데 완벽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오두산 전망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거기서는 심지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고 직접 홍보까지 해줍니다. 이게 어떻게 예술이고, 좀 통일부가 이렇게 예술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빨리 중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읽을 텐데, 읽기 전에 방지혁 작가님께서 아까 잠깐 놓치신 부분 한 가지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언급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름이 아니고 지금 이 사진을 설명드리자면은 작년 11월 23일입니다. 23일 날에 오토미얼 부모님의 현악으로 이곳이 바로 지금 전시 중인 오두산 전망대입니다. 이 부모님께서 거기 뷰티 기자분들과 취재 관계 때문에 오셨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부는 왜 많은 장소를 놔두고 하필 이 장소에서 지금의 저는 전시물을 전시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연입니까? 저는 이 정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성명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성명서 자료는 여기에 있으니까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통일부의 주소는 서울인가 평양인가? 트루스포럼 통일부 통일교육원의 북한 체제 선전물 전시 규탄 기자회견. 지난 8월 22일부터 평화로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 입수 경로도 확인되지 않은 채 통일부 산하기관에 의해 버젓이 전시되고 있다. 심지어 문제된 그림은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 창작사 소속 근로자들의 작품이다.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에 의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전시되는 그림이다. 북한 만수대 창작사는 벌어들인 외화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쓰인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이며 2016년 12월 우리 정부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단체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이 만수대 창작사와 외환이나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본 전시에 통일부에서 할당한 금액은 5천만원, 그중 작품 대여에는 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것은 모두 국민의 피땀이 깃든 세금이며 그중 일부는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간 단체는 제3국에서 구매한 그림들이라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지만 가당치 않다. 주간 단체 스스로 홍운석의 강성문화대국 그림에 대해 북한의 체제 선전물이라 설명하며 홍보를 하고 있다. 작가들 소속이 북한 조선노동당 직속기관인 만수대 창작사인데 이들의 작품이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대북제재는 왜 이들의 작품이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에 전시될 수 있다면 대북제재는 왜 존재하며 대외무역법은 왜 존재하는가? 이것은 엄연한 밀수, 밀반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유엔 제재 전문 변호사인 신동찬 변호사는 북한에서 만든 미술품인 게 확인됐으면 입수 경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년 전에도 통일부 산하기관 협회장에 의해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그림이 밀반입되려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통일부가 이토록 국민의 피땀을 팔아 북한의 체제 선전물을 자국으로 밀수하면서까지 북한 체제를 홍보하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통일부는 북한의 산하기관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이번 사건의 담당자를 엄벌하고 해당 단체는 모든 작품의 입수 경로를 낱낱이 밝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독재국가와 다르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세력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검찰은 법치를 지키기 위해 위법을 인지하고 적극 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본 사건 전시에 대한 대외무역법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적극 검토하여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증명해주기 바란다. 이에 트루스포럼과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통일부는 전시 작품의 입수 경로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통일부는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 선전물을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전시한 책임자를 엄히 징계하라. 하나, 수사당국은 국민의 혈세로 북한 체제 선전물을 밀반입한 자를 색출하고 엄벌하라. 이상 2020년 10월 12일 트루스포럼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 1동 이상으로 트루스포럼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취재하러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과 또 많은 유튜버 분들, 우리 트루스포럼 회원님들과 한강의 기적 문화예술위원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많이 우리나라 가운데 전파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전시 중인 국가라는 사실과 또 북한과 우리나라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이 국민들 속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를 핑계로 국군의 날 행사도 하지 않는데 지금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북한의 열병식 행사를 2회나 대대적으로 방영을 하는 이런 사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트루스포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하게 지켜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전국 대학이 연합하여서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과 또 이 방송을 보시는 국제사회 많은 분들의 지지를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인사하고 마칠게요. 서서 제가 하나 둘 셋 경례하면 다 같이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경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자회견 짧게 하네요. 여기서 성명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그 만수대 약간 뭐였지? 이거 희소가지가 않으니까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만수대 창작 그거는 그림이 아니고요. 북한 선전선동 그런 거 포스터예요, 포스터. 그런 포스터가 지금 우리나라 저희 그 참석하신 오두산 분들은 그 급하신 앞에 일정이 없으면 제가 있답니다. 여기서 아점을 좀 먹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오셔서 네. 네, 뭐 커피라도 같이 마시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남아 계셔 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은 그 선전 선동하는 그런 그림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뽑아가지고 좀 소질이 있고 그런 아이들 뽑아가지고요. 북한 선전하는데 쓰는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가 그동안 그 서울대에서 원래 그 포럼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요. 근데 그 코로나 방역 이슈 때문에
장소대관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 안에서 진행하는 포럼은 저희가 잠시 쉬었고요. 대신 저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방역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치가 많이 완화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장소대관이 가능해지면은 다시 바로 그 포럼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북한 예.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뭐 저희 툴스 포럼이 5가지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두 번째가 북한의 해방입니다. 북한의 해방이 우리 민족의 사명이라고 믿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특별히 이게 통일분의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특히나 작가분들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침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시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사실 이렇게 투스 포럼을 아껴주시는 기자님들께서 작가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해 주셔서 저희가 조금 급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오두산에서 북한의 체제를 오두산 전망대에서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는 그런 이렇게 작품이 지금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은 그 작품이 한국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오려면 어떤 형태로건 어떤 경로건 판매가 되었을 것이고, 그 판매 수익은 그 만수대 창작사의 제작물인 경우에는 그 수익이 북한의 정권을 유지하고 또 대량살상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거래 제한 대상으로 이렇게 포함시킨 것인데, 이러한 작품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전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 개탄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요. 문재인이 지금 위장 평화 하면서 자꾸 종전선언 얘기를 하는데, 말씀 조금 위장 평화죠. 평화인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재팬 인사이드,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을 벗긴다, 이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챕터 뒤쪽에 보면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 같다,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장 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평화는 누구나 원하죠. 하지만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안에서도 일본 정권이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신문 광고를 통해서 평화 전술을 전략적으로 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미국 사회에 경종을 울리셨는데, 근데 초기에는 미국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평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평화라는 주제 자체가 북한의 통일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고요. 이 가짜 평화, 평화를 매개로 해서 평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에게 우리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번에 열병식 때 김정은이가 뭐 사랑하는 남한 동포 이렇게 쓰는데 좀 기분이 영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은 북한의 자기의 주민들부터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북한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 반인도 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 인권 현실의 침해 참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정부 형태를 전체주의 국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고, 악어도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그 사실을 가짜 눈물. 시호도 너무 잘해, 김정은이.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은 활동을 해주셔야 우리가 안심하죠. 감사합니다. 공주루 방송, 그리고 또 국민의 메아리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는 또 저쪽에 이제 뭐죠? 청와대 그 분수대 앞에요. 여기가 분수대 앞에가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이름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거기서 또 기자회견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그나마 단톡방에 올려놔갖고 이분 오셨잖아요. 예. 아휴, 부랴부랴 왔는데 이제 왔어요. 예. 광화문에서 작업. 지금? 백선 작업. 지금 저 11시에 됐어요. 12시에. 12시에. 시간 좀 있네, 그럼. 12시에 저쪽에서 또 기자회견 하거든요. 청와대에서 우리는 기자회견을 위안부. 네. 아직 시간 조금 남았네요, 그러면. 우선 따라갈게요. 네. 어디로 갈까? 이분이 저기 작가분 저거 내가 하신다고. 아니, 저기서 하신다고. 네. 아니 그러면 여기는 이제 위안부 거기 아니고 네. 저도 한번 구경하는 네, 사랑채 아시죠? 주체가 어디지? 거기가 그 역사 교과서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네, 책 역사 교과서. 바른 역사. 네. 거기서 해요. 거기 1인시 되게 많이 해요. 좌파들 청와대 앞에 가서 딱 하면 맞아. 되겠네, 너무 좋겠다. 지금 가요. 지금 가면 너무 좋죠. 예.